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RP도 많이 반등을 해줬어요. 이게 지금 24시간 기준이거든요. 오늘 오후 들어서 다시금 조금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0.5달러 부근에서 0.52달러까지 반등을 해준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조금 0.57달러 찍고 많이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사실 조금 이 시계를 한 달 정도로만 넓혀서 봐도 3월 21일만 하더라도 XRP가 0.37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0.52달러 수준이니까 많이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결과가 비록 3월 달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XRP 시세를 받쳐주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떤 소송 판결이 기대했던 것만큼 바로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매도 압력, 매도 물량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그 단타 진입 타이밍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잡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좀 빠지면은 단기 좀 들어갈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한번 들어갔다가 익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딱 보니까 이미 조금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XRP 흐름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단기 대응하실 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좀 더 빠질 줄 알았는데 하고 또 바로바로 반등해 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저항라인 좀 체크를 해야죠. 라켓 슈페이트 히에가 그런 걸 또 잘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반등할 경우에 0.56달러에서 0.58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뚫어내면 0.65달러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여기까지 성공을 하면 0.8달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원화로 따지면 이제 1000원 돌파한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0.49달러를 다시 이탈하게 되면 0.46달러, 최악의 경우에는 0.43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크 디펜더 이 다크 디펜더가 또 하루 사이에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는 0.59달러 터치 이후에 지금 조정받으면서 0.48달러 리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0.86달러 아니면은 1.42달러까지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빠르게 이 래피들리라는 표현이 딱 붙어 있으니까 괜히 또 이게 또 사람 약간 기대감을 더 갖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파동으로 지금 이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트윗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0.482달러에서 지지를 확인한 뒤에 0.59달러 돌파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0.89684달러 그리고 나서 1.76595달러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월간 차트인데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1.76달러 그리고 3.47달러 요 정도까지는 기대 가능한 타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좋겠죠. 연말에 한 3.4달러?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차트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 리플 소송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뭐 전고까지는 바로 좀 가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어떤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건 지금 차트적인 흐름이 그렇다. 근데 되게 좋다.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주연님 말씀, 전 동의합니다. 네, 제가 딱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소리님 고맙습니다. 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도치 90개나 체결하셨어요? 파이어파님도 대단하시네요. 네, 리플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리플 파트너 기업, 이 비캐시, 방글라데시에서는 굉장히 어떤 약간 이 선진적인, 선도적인 핀테크 기업인데, 화웨이의 이 핀테크 파트너를 강화하기로 했다. 화웨이와. 그래서 전 잘 몰랐어요. 화웨이가 이렇게 핀테크 플랫폼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 이미 30개 시장에 화웨이의 플랫폼이
나가 있다라는 건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웨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어떤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플의 파트너인 비캐시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웨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사용자가 4억 명이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미 소리 소문 없이 이 시장에 굉장히 깊게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 화웨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경 간 송금 결제 강화와 있어서 이런 핀테크 신생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맺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리플 파트너, 리플 레저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금융 포용을 촉진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멘트를 제시하면서 파트너십 강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리플과 화웨이의 어떤 직간접적인 관계성이 현실적으로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호재성 소식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커 보여요. 이게 지금 트랭글로라는 기업이 사실 아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죠, 대주주. 사실상 리플의 어떤 계열사 컨셉이 강한 기업인데, 트랭글로가 이 세파 결제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 그러니까 유럽 영내에서 송금 결제를 강화하는, 와 이거 크죠? 어떤 단순 리플의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트랭글로는 사실상의 어떤 계열사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이 세파 결제 솔루션을 출시를 하면서 유럽 영내 송금 결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유럽 은행들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송금 혁신에 있어서 지금 트랭글로가 하나 지금 다리를 걸치게 된 거예요. 바이낸스가 유럽 은행들이랑 어떤 계좌 연계성을 맺을 때 기본적인 세파거든요. 그래서 세파에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바이낸스로 유럽에 있는 돈이 이동하는 통로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화된 건데, 여기에 지금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자 리플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트랭글로가 그 핵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430억 건 이상의 거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만큼의 유로화가 XRP로 변환되면서 여기저기 막 곳곳으로 싸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이번에 트랭글로의 세파 결제 솔루션을 통해서 더 강화된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미있는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라빅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써주셔서 늘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 인사 이제 받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단 생태계적인 상황 훌륭하죠. 정말 이 화웨이는 아까 착한 부자님이었나요? 깜놀하셨다고. 저도 사실 깜놀했어요. 화웨이가 일단 저는 그냥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제조기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이미 이렇게 기술적인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30개 시장에 플랫폼 배포가 이미 이루어졌고 글로벌 사용자가 4억 명이 넘는다? 이거는 좀 크지 않나요? 의미 자체가. 이미 이게 뭐 직접적으로 막 리플 시세를 막 폭등하게 만드는 그런 직접적인 재료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 강세장에서는 이런 것도 그 재료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을 우리가 체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런 시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리플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네, 그리고 트랭글로까지 리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런 트랭글로까지 굉장히 전폭적인 흐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특히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좀 그냥 재밌었어요. 존대튼 변호사가 XRP는 바퀴벌레야. 심지어는 이 핵전쟁이 벌어져도 죽지 않아. 그만큼 이제 조금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 XRP라는 게 좀 재밌죠, 사실. XRP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미국 SEC의 첫 번째 어떤 타깃이 된 거로 역시 굉장히 의미가 크죠.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니라 XRP가 첫 타깃이 됐다. 그만큼 어쨌든 굉장히 어떤 빨리 때려잡고 싶은 존재였던 거죠. SEC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존 금융에 있어서 그만큼 위험 요인이 됐기 때문에 기성 레거시의 어떤 움직임의 역할, 영향 이런 것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존 디튼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사실 뭐 그런 거죠. 증권인지 여부, 상품인지 여부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XRP 그냥 XRP고 XRP 잘 가고 있어. 미국에서 이렇게 쌩 난리를 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XRP 쌩쌩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는 상황들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코인마켓캡에서 어떤 코인이 지역별로 가장 많이 검색됐나 이거를 지금 통계 데이터를 낸 건데 보면 뭐 어느 전 대륙에서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압도적이에요. 비트코인이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리플이 네 번째, 비트코인, 시바이누,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가 네 번째로 검색량이 많았고 재밌는 건 북미 지역이에요. 북미에서 비트코인, 시바이누,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재밌죠? 북미. 와, 미국에서 지금 이 쌩 난리를 피고 있는데 북미에서 이렇게 검색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 재밌는 게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이 와, 시바이누 진짜 관심 많구나. 이 정도였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이비 도치도 상당히 관심도를 많이 끌고 있었고 이 솔라나가 참 재밌죠. 솔라나가 참 재밌고 혹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이더리움 뭐 레이어 2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폴리곤 이 매틱의 흐름을 좀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틱 레이어 2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네, 뭐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서 조금 바라보시면 뭔가 이렇게 대응하고 싶은 어떤 게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재밌어요. 이 포스트 파이낸스라는 이 스위스 5대 은행이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스위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영은행에서 스위스의 국영은행, 스위스잖아요. 또 스위스. 예, 금융도시 스위스에서 커스터머 저 고객들에게 크립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몇몇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매매 서비스, 매수 매도, 그다음에 커스터디까지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무려 고객 대상 250만, 규모가 일단 다르죠. 그래서 이런 250만 고객을 대상으로 이걸 왜 할까요? 뻔합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은행들이 바라봤을 때, 레거시 금융에서 바라봤을 때 크립토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밥그릇이에요. 새로운 밥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증권성이 만약에 어떤 특정 코인이 증권이야라고 된다라 주장을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이유 그거는 기존 레거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증권은 당연히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지 그러니까 디지털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돼야지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상품만 거래돼야지 이거 우리 건데 수수료 수익 우리가 먹을 건데 이런 밥그릇 싸움이죠. 그래서 스위스 국영은행에서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것도 정말 좀 변해가고 있는 어떤 시대 변화의 하나의 트렌드 양상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재밌게 느껴진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됐습니다. 요것도 재밌어요. 랄프 로렌 마이애미에 있는 랄프 로렌 스토어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지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마이애미에서 폴로 매장 가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지금 이제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명품 브랜드들에서 크립토 커런시 결제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한창 막 그 NFT 이런 거 뜨거울 때 지금은 NFT가 좀 죽었는데 NFT도 메타버스 열기가 살아나면 다시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약간 지금 약세장 국면이라서 약간 죽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NFT가 한창 불붙었을 때 명품 브랜드들에서 NFT를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상품과 연계된 NFT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보장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실물과 백업이 되니까 NFT의 가치가 이거는 유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명품 브랜드들이 정말 명품 브랜드다운 NFT들을 많이 출시를 했었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크립토 커런시 혁신의 주축 세력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에서 NFT를 활성화하고 명품 브랜드의 주요 고객 타겟이 물론 남성들도 많이 소비를 하지만 여성들이 어떤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NFT 시장의 활성화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과적으로 더 기여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여성의 어떤 NFT 구매 열기가 NFT 시장을 이끌 가능성, 이런 것들도 NFT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 연장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명품 브랜드에서 크립토커런시를 결제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 상황,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미지는 참 볼 때마다 재밌어요. 좀 찡하기도 하고, 이게, 이게 누가 올린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을 잘 돌봐봐. 언젠가 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너를 돌볼 거야. 이게 지금 닌자 거북이로 가지고 패러디를 한 거잖아요. 이제 사부가 거북이 애기들 이렇게 잘 키웠는데 아끼면서 잘 키웠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애기 닌자 거북이들이 커서 이렇게 잘 사부를 모시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꼭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크립토 커런시 우리가 지금 다 뭐 XRP가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베이비 도치가 됐든 잘 키우면 나중에는 우리의 노후를 이렇게 준비해 주는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지금 XRP가 그런데 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 주요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잘 발전하고 성장해 가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자유 플러스 이 노후 대비죠. 뭐 편안하게 은퇴 시기를 좀 앞당기고 뭐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뭐 주말에 파리에서 와인 번개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XRP 한 개 들고 만나요. 이런 거 그런 거를 위한 어, 어떤 이미지를 한 번씩은 그려볼 수 있는 밈이 아니었나 생각돼서 가져와 봤습니다.